이번 영상은 변리사님 모시고 우리 특허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중소기업에서 또 이게 특허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특허를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허만 필요해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 인증이나 혹은 뭐 정부 자금을 받으려고 특허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측면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두 가지 다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요즘은 좀 이제 뒤에 말씀하셨던 네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수단으로 그렇게 좀 특허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특허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새로운 어떤 발명을 해서 네. 그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를 많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전부라고 좀 생각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특허는 뭐 지금도 이제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뭐 스타트업이나요. 네네. 거기서도 약간 정말 획기적인 기술을 네. 또 고안해서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네. 그런 특허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요즘 뭐 벤처기업 인증, 네, 또 아니면 뭐 IP 담보대출, 네네. 또 아니면 기부나 신고해서 자금을 받을 네네. 때도 그렇고 네. 내년 이제 또 상반기 되면 또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 네. 또 많이 있는데 뭐 사업화 자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업을 하라고 아예 나라에서 돈을 정말 그 이제 상한 의무 네네. 없는 그런 자금을 주는 건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 사업화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부족할 테니까 네. 이 회사가 얼마나 기술력이 있는지 그게 하나의 점수표가 돼 있고 예. 그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네. 특허가 네. 좀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하게 아까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특허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네. 근데 네네.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얘기를 나눴는데,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무조건 100%다 만들어주셨다. 네네. 근데 뭐 모든 회사들이 다 특허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뭐 이제 사실 뭐 100이라는 거 없으니까요. 네네네. 네, 뭐 거의 다 사실 근데 만들 수가 있는 게 네. 저희가 사실 궁금한 게 우리 그 업체에서 네. 특허 나온 게 있었냐라고 질문 많이 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막 정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네. 그 저희 키프리스라는 예. 네,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 포탈에 키프리스 치시면 네.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네네. 거기에 이제 생각하셨던 키워드를 이제 넣는 거죠.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제조, 네네. 뭐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용접, 네네. 네, 용접에서 더 관심 있는 뭐 클램핑하는 지그라든지 그런 관련 키워드를 넣으면은 키워드 넣고 이제 엔터를 입력하시면 그에 따른 기술이 쭉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막 임의로 만들어낸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이미 생각하신 분야의 선행 기술은 진짜 적어도 하나씩은 진짜 네네. 몇만 가지가 나오는 거 보고 놀라실 정도로 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본인의 그 업체, 업종이라든가 그런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렇죠. 이미 그런 특허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의미로 예. 보면 될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직접 특허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뭐 인증이라든가 뭐 정부 지원 사업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벤처 인증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즘에 벤처 인증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증 대출 유형이 없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생긴 게 혁신 성장 유형인데 네네. 요거 할 때도 특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 성장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네. 우리 기업이 혁신성이 있고 네. 이제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 벤처 확인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면 벤처 받는 유형이 쭉 나와 있고 네. 특히 이제 혁신 성장형에서는 어떠한 항목을 보겠다라는 게 그래도 개괄적으로 열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이사의 어떤 과거 이력, 뭐 연구소의 보유 여부, 뭐 신기술 인증 여부, 네. 여기 이제 특허권도 당연히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혁신 성장형 사업계획서를 빈 양식이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예. 보시면 네. 특허를 안 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허라고 돼 있고 거기 이제 출원번호 몇 개 쓰라고 돼 있고요. 네네. 그 기술 내용 이런 걸 다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특허가 없는 기업은 그 자체가 그냥 빈칸이 되니까 네. 당연히 이제 가점이 없게 되겠죠. 네. 그리고 벤처 인증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많이들 하시는 그 뭐 인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기업부설 연구소 네네. 뭐 이것도 인증이라고 하면 인증인데 아, 그렇죠. 네, 기업부설 연구소가 이제 요즘에 특히 이슈가 되는 게 막 그 연구소 설립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네네.
그거를 연구소 설립이 폐지된다 그래야 되나? 네. 이게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사후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때도 특허가 좀 활용이 많이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 뭐 제가 봤을 땐 90% 이상의 업체들이 네. 일단 그러니까 설립엔 사실 문제가 없고요. 네. 이제 설립하고 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고 이걸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어떤 증빙을 하기 위해서 연구 노트, 뭐 연구개발 계획서, 네네. 연구개발 보고서 이런 거는 어쨌든 억지로라도 구비를 해놓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사전 심사로 또 몇 개 해보니까 이 특허 출원 자체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이제 연구를 하는데 모든 업체들이 다 페이퍼밖에 없거든요. 아까 예. 말씀드린 연구 노트. 네. 예. 근데 정말 연구를 했으면은 페이퍼적인 그런 시험 데이터가 나오고 그 이웃단에 뭔가 시제품이라든지 네, 네. 뭔가 눈에 보이는 뭐 하드웨어적인 뭔가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네, 네. 모든 업체가 다 5년치에 그냥 서류만 아. 쌓아놓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특허 출원이라는 게 네. 그래도 약간 뭔가 시제품이나 어떤 연구 결과물의 어떤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특허 출원이 그래도 그거라도 좀 제출해 달라라고 아예 대놓고 네, 나온 네. 적도 있었고요. 뭐 특허가 있다는 거는 연구를 했다는 그냥 결과물이죠. 예, 그렇죠. 그거의 어떤 뭐 증표가 되는 거죠. 예, 사실. 예. 네. 그 특허가 이제 쭉 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살펴봤는데 뭐 인증할 때도 좋고 그다음에 뭐 자금,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을 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좀 특허 꼭 한번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만들어 줄 수 있다. 네, 가능하다. 아니, 뭐 데이터가 그거는 네, 네.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맞습니다.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마 많이들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무발명 보상제도. 이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뭔가요? 간략히 한번 좀 설명해 네, 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뭐 단어 자체가 네네. 뭐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네네. 했을 때 이제 보상을 해준다라는 네. 그런 의미고요. 네. 아무튼 뭐 저희 이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네. 아무튼 각 이제 업종이 있을 거고 예. 그 업종 안에서 각 이제 직원분들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자도 직원으로 이렇게 쳐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도 그렇고 이사도 그렇고 다 직무가 있을 건데 네.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발명을 해서 네. 특허를 내게 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그 특허를 이제 본인이 명의로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인에서는 그에 대한 공로로 이제 보상금을 네, 그 이제 직원한테 그러니까 직원 중에 어떤 사람이 직무 관련돼 있는 발명을 한 거를 그렇죠. 보상해 준다. 그렇죠. 뭐 그런 네네. 의미인 거죠. 그러면은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활용하면 이제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걸 많이 활용했던 게 네. 비과세라든가 뭐 세액공제 이런 세금 관련돼 있는 것 때문에 많이 활용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네. 어떤 부분인가요? 그게? 그 일단은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인데요. 예. 비과세는 말 그대로 저희가 뭐 만약 비과세 500이다라고 네. 하면은 1년 동안 그 500만 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네. 원래는 이제 4대 보험이나 이제 소득세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500만 원까지는 어쨌든 부과가 안 됩니다. 네네. 사실 이 직무의 보상제도가 2016년도까지 네. 굉장히 좀 그렇죠. 이용이 됐었죠. 되게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왜냐면 비과세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때 비과세 한도가 없어서. 그렇죠. 그랬는데 네. 이제 너무나 그 비과세를 너무나 악용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17년도부터는 이제 300으로 300. 비과세 한도가 300으로 낮아졌다가 아, 네. 이제 18년도부터는 다시 500으로 해서 500. 지금 현재까지 500의 네네. 그런 어떤 효과를 없어진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다들 뭐 요즘에 옛날에 굉장히 유행하다가 요즘에 잘 안 하니까 없어졌다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왜 하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 네. 왜냐면 혜택이 뭐 무한이었다가 네, 갑자기 500으로 되니까 네, 그 네. 상대적으로 이게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 혜택이 그렇고,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는 좀 마이너한 특징이 사실 세액공제 혜택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메인이 세액공제가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가 뭐 크게 되나요? 세액공제는 그 연구소랑 좀 비슷한데요. 예. 그 직무발명 보상금을 어쨌든 법인 입장에서 네. 만약에 뭐 A부터 Z까지 직원에게 뭐 1, 200씩 줬더니 네네. 만약에 1년에 총 나간 게 뭐 1억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25% 네. 2,500만 원이 이제 세액공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과세랑 세액공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직무발명 보상 뭐 이게 없어진 건 안 좋아진 거 아니네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직무발명 보상에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뭐 발명도 있고 출원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발명을 하면은 이제 뭐 특허 출원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 뭐 선택의 문제잖아요. 제가 네. 발명만 해놓고 출원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도입되면 이제 내부에 직무발명 심의회가 꾸려지고요. 네. 그 심의회에서 이 발명이 정말 우리 회사에 도움될지를 결정해서
출원을 낼지 안 낼지 결정합니다. 네. 근데 종업원 입장에서는 발명 어렵게 했는데 출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명 보상이라고 해서 네. 어떤 발명 제안서만 준 경우에도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게 출원까지 이어지면은 또 뭐 출원 보상, 네. 또 그 출원된 특허가 등록되면은 또 등록 보상, 또 등록된 특허를 통해서 회사가 매출을 막 일으켜요. 네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실시 보상.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금전적인 보상도 있는데 네. 비금전적인 보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그런 사례는 잘 못 봤는데 네. 뭐 이제 연차 휴가를 몇 개 더 준다라든지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라든지 뭐 직업의 선택권을 부여한다라든지 네,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뭘 보다 보니까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뭔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네. 1년에 4번 네, 각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를 발명진흥회에서 공고를 합니다. 예. 그 이미 올해 거 4분기 거까지는 얼마 전에 마무리가 돼서 결과가 다 나왔고요. 네. 이제 내년 이제 1분기를 네.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예, 정말 적법한 절차로 도입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보상 규정을 도입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또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 뭐 출원 보상금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네. 출원했는데 뭐 안 준다라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봐가지고 네. 예, 그 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예. 진짜 집행을 했는지 그런 네, 통장 네. 내역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는 적정하게 했네. 라고 네. 하면 이제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가 나오게 되고 네. 그 인증서가 나오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예. 그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거 할 때 음. 당연히 가점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성과 공유 기업이라고 해서 네. 예, 성과 공유 기업 인증까지도 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무발명 보상제를 한다 그래서 다 인증 우수기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예. 그것도 또 심사 평가를 예, 점수표가 통해서 또 있어서. 그거는 이제 뭐 이게 직무발명 보상제를 하는 회사들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신청은 다 분기별로 한 번씩. 맞습니다. 예. 뭐 이게 떨어지는 데가 많나요? 네, 떨어지는 데는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킨 데라든지, 예, 그러니까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네. 그 절차가 이게 은근히 복잡합니다. 직무발 보상 규정을 만든 다음에 네. 이거를 사내 공표를 해야 돼요. 네, 사내 네. 공표를 해서 15일간 이의 신청을 또 받아야 되고, 네, 네.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의가 없으면 이제 도입이 되고, 네, 네, 네. 예, 도입된 이후에도 아무튼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안 네. 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그 병원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면서요? 오, 이게 뭐 세금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그다음에 병원도 많이 예,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도 약간 뭐 그 의료 뭐 기구라든지 예. 네, 그 시술에 사용되는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로 특허를 내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병원에만 국한된 건 아닌데요. 네. 그 연말에 사실 이제 상여를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상여라는 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회사에 이익이 많이 네. 났다라든지 그런 것도 네. 있는데 어떤 그 뭐 페이 닥터가 어쨌든 뭐 시술 과정에 있어서 네네네. 뭔가 뭐 시간이라든지 아무튼 뭔가 획기적인 발명을 한 경우에 과거였으면은 아마 그냥 상여를 주고 이 발명 대단하니까 우리 상여 줄게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받는 의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세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상여 주는 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절반 이상이 또 세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뭐 작지만 그래도 5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페이 원장님도 좋고 네. 그다음에 그 실제 보상금을 주는 그 원장님도 세액공제가 되니까 네. 예, 그렇게 좀 활용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병원 말고도 다른 업체들도 다 네. 활용하시는 개인 사업자, 뭐 법인, 네. 다 가능합니다. 네네. 예비 출원 이렇게 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뭐 원래 그러면 출원하는 걸 본 출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저희가 그건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제가 이제 변리사 공부했을 때 네네. 그렇게 뭐 배우는 사실 용어들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업계를 나와 보니까 좀 실제 등록까지 갈 이제 출원, 그거 이제 본출원이라고 보통 이제 정리를 하고, 네. 그렇지 않고 빠르게 이제 하는 어떤 출원, 예비 출원 네. 그렇게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무슨 뭐 선출원주의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나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특허하면 이제 선출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말 그대로 이제 먼저 선자의 출원이어서 네네네. 먼저 출원한 거에 뭐 어떤 우선권을 준다 그런 네네네.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네. 어떤 그 제3자가 똑같은 어떤 아이디어를 고안했죠. 네네네. 고안을 그냥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걸 빨리 변리사한테 의뢰해서 출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제3자보다 네. 하루 빨리 접수를 한 겁니다. 네.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넣고
제3자는 내일 출원을 했어요. 네네. 똑같은 발명을. 네. 그런 경우에 그 출원에 대한 어떤 우선권은 저에게 준다라는 네네. 게 예, 선출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있다.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예비 출원도 네.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그렇죠. 건가요? 예비 출원도 똑같은 네네. 출원이어서 출원 번호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본 출원하고 예비 출원하고 뭐 약간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그래서 주시죠. 예, 사실 그 외부에서 제3자들이 봤을 때는 네. 똑같이 뭐 출원번호 통지서, 뭐 네. 출원서, 뭐 네. 출원사실 증명원 네. 예, 이런 거 다 떼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출원을 하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등록까지 가야 네. 예, 또 의미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비 출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선행기술조사 같은 거 자체를 안 합니다. 네. 왜냐면 얘는 어차피 등록까지 갈 게 아니라 네. 빠르게 하루라도 빨리 접수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선행기술조사를 배제하고 그냥 빠르게 문서 작업을 바로 해서 접수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본출원은 저희가 서류 작업을 바로 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등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선행기술 조사를 합니다. 네네. 예, 뭐 많게는 1, 2주씩. 예, 그렇게 해도 등록이 되게끔 작성하기 때문에 또 네. 공이 많이 들어가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본 출원을 하면 기간이 뭐 어느 정도 한 달 이렇게 잡으면 예, 본출원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기술 분야나 이런 네네. 것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한 달 전후 네네. 예, 이렇게 잡고요. 근데 예비 출원은 예비 출원 제가 훨씬 정말 빠르다는 거죠. 와 정말 그 예비 출원은 요즘 좀 네. 인증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요청하는 기업 경우가- 인증을 하기 위한 이제 출원이 필요하니까 네, 근데- 특허가 필요하니까 네, 이제 어떤 업체에서 당장 뭐 내일까지 뭘 내야 되는데 네네. 출원 번호를 기재하면 점수가 있다더라. 네네. 근데 당장 오늘 의뢰해서 오늘 달라는 거예요. 당일에. 당일에 네, 뭐 저는 네.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장 빨리 해주신 게 예 당일 당일에? 예, 예, 당일 예, 대단하네. 네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네네. 네네. 그 예비 출원에서 이제 좀 특이한 말씀을 저한테 이제 미리 해주셨는데 네. 스티브 잡스가 네네. 그 이제 특허를 안 해놓고 출원을 네. 안 해놓고 뭔가 이제 그 아이폰 네. 그걸 시연하다가 예. 뭐 이렇게 좀 당한 게 있다 그런 건가요? 네. 어우 또 그런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한테 미리 네. 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편집 대신 되는 거죠. 네, 그 왜 저희 이제 네네. 아이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안드로이드 그쪽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희가 뭔가 이렇게 문서 같은 거를 보다가 네.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면 네. 이게 그 손가락 방향까지 갔다가 네네. 음수 처리 잡아 당기는 것처럼 해서 딱 튕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만약 1페이지 보고 2페이지 있으면 2페이지 가고 네네네. 3페이지 가고 하는데 만약에 네. 4페이지가 마지막이에요. 네네. 4에서 안 넘어가고 그렇죠. 다시 예, 튕기잖아요. 튕겨 나오는 거. 예, 네. 그게 이제 바운스백. 아, 바운스백. 그 어떤 기술인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 PT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그렇죠. 저희는 알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연을 한 거죠. 네.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서 네. 이 바운스백 그 기능을 시연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특허 출원을 그러니까 그 전에 안 해놨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네. 이거를 이제 선행 기술로 봐가지고 네네네. 이미 특허 출원 전에 공지가 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네, 본인의 특허가 거절이 됐는데 만약 그 아까 말씀드린 예비 출원이라도 예비 출원, 네. 뭐 그 전날 당일날 해놨다라면 네. 네, 그런 일이 좀 없지 않았을까. 아, 네. 스티브 잡스도 몰랐던 예비 출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예비 출원이라고 예, 표현하나요? 미국의 가출원 제도가 가출원 정식적으로 제도? 네. 예, 있고요. 예, 저희보다 더 빨리 좀 도입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뭐 기간도 짧게 되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간단하다고 보여지는데 본 네네. 출원보다 그러면은 비용도 좀 저렴하겠네요. 예, 비용은 당연히 네, 네. 많이 좀 착할 수밖에 아 근데 뭐 당일에 해주셨다는 깜짝 놀라요. 네, 좀 네. 요거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좀 네네. 말아주셨으면. 아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기업 인증에 필요할 특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연구소 설립이라든가 네네. 요즘에 뭐 벤처 인증 이런 거 할 때 네네. 그런 특허가 있으면 그게 유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급하게 특허를 하나 만들어서 좀 한다든가 이럴 때 좀 그렇죠. 써먹으면 맞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이게 임금 명세서, 임시 명세서 제도. 그렇죠. 임금 명세서가 아니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임금, 네. 아, 예. 임시 명세서 제도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또 네. 어떤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임시 그러니까 사실 예비 출원이랑 같은 의미인데, 네네. 사실 예비 출원, 그러니까 임시 명세서 제도가 도입되기 전만 해도, 네. 저희 그 특허 출원서라는 거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폼에 맞춰 써야 됩니다. 네.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예, 뭐 배경 기술 네.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가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막 논문이라든지 그냥 뭔가 잘 정리되지 않은 어떤 그런 서류 같은 걸 그냥 던져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또 보고 명칭, 뭐 도면도 좀 그리고 청구 범위도 잡고 이렇게 하기에는 네. 예, 시간이 사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그냥 뭐 어떤 논문을 받았다. 네. 논문 자체를 그냥 제출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저희 변리사가 뭔가 서류 작업할 필요가 없이 네네네. 네, 그걸 이제 임시 명세서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아까 같은 케이스에서 네네. 예, 오늘 당장 좀 출원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네네. 근데 뭐 만약에 뭐 5시 뭐 네네. 오후 5시 퇴근 아, 전에 받았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사실 발명의 명칭부터 해가지고 뭐 해결하고자 할 과제 이런 거를 저희가 다 풀어서 쓸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그냥 그 받은 논문을 그 자체를 바로 특허청에 내버리는 겁니다. 아. 굉장히 편리해졌죠. 네. 그렇게.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궁금한 게 청구 범위 유예제도 네네.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또 뭔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약간 좀 뭐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네네. 저희가 이제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청구 범위입니다. 예, 그 청구 범위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권리가 결정이 되는데, 네. 근데 그 청구 범위라는 카테고리도 아까 출원서에 그 카테고리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일단 안 쓰고 제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중에 이제 저희가 추후 보정을 통해 가지고 네네. 네, 기재할 어쨌든 수 뭐 있는. 오늘은 그 예비 출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핵심은 본 출원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뭐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시간이 그렇게 없는 데들 사업장들은 급하게 네, 필요하시다. 네네. 그럼 예비 출원을 통해서 빨리 하셔라. 맞습니다. 예. 네네. 그 이후에 뭐 본 출원을 해도 되고 뭐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왕이면 생각합니까? 하시는 거 제가. 그렇죠. 굉장히- 이왕이면 뭐 하는 게 좋겠지만 네네네. 급하게 하려면 예비 출원이라는 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라는 네. 내용이죠. 네네.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세무 쪽도 있고 네. 되게 많아요. 분야가 맞습니다. 바우처.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사업주들 보면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 맞습니다. 바우처라는 게 쉽게 하면 뭔가요? 쉽게 네, 얘기하면. 바우처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뭐 제 쿠폰이죠, 쿠폰. 그렇죠. 딱 네. 그겁니다. 네, 쿠폰. 네, 네. 정부에서 쿠폰을 주고 네. 그 쿠폰으로다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해서 사면 되는 맞습니다. 건데 네. 이걸 잘 모르셔가지고 안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변리사님께서 특허가 이제 주업이시니까 네. 이 특허랑 바우처랑 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네, 다른 분들이 들으면은 무슨 관련성이 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일단은 뭐 바우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수출 바우처가 뭐 네네. 가장 정말 유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조 바우처라 부르는 중소기업 이제 뭐 혁신 바우처. 네네. 네.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 지식재산 네네. 바우처 그렇게 좀 대표적인 바우처들이 있는데 네. 그 바우처 안에는 하나같이 다 특허에 대한 어떤 네,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우처로 선정이 되면 우리 그렇죠. 회사가 네. 그럼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쿠폰으로 네. 특허를 이제 이렇게 출원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그걸 쓸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성이 좀 있다라고 좀 네네. 네, 그 첫 번째 포인트에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뭐 그 바우처 이제 수출 바우처가 얼마 전에 공고가 떴는데 네. 이게 뭐 요즘 경쟁률도 치열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잘 내야 되는데 네네. 그랬을 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출 바우처라고 한다면 네.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뭐 당위성 뭐 그런 어필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그 회사가 만약에 뭐 해외 어떤 특허 상표를 갖고 있다라든지 네. 예, 그런 거 자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네. 딱 이제 심사하는 기관에서 봤을 때도 아 여긴 진짜 뭐 수출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네네. 네, 이런 어떤 인식을 주기 때문에 음. 좀 선정을 위해서도 좀 아. 필요한 게 특허이지 네네. 않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한 네. 준비 과정에서도 맞습니다. 특허가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바우처로 선정이 된 다음에도 네. 또 특허를 출원하는 비용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 집행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맞습니다. 양쪽으로 네. 다 네네. 활용이 가능하다. 네네. 이런 거죠. 네. 그 바우처가 종류가 아까 잠깐 이제 수출 바우처 말씀하셨는데 네. 뭐 대략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수십 개. 아니 근데 제가 뭐 저도 모르는 게 너무나 네네네네. 많아서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 특허법인도 사실 수행기관으로 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 바우처의 이제 참여기관이라고 해서 네. 바우처를 지급받는 네네. 그 기관이 참여기관인데 네. 참여기관이 저 뭐 여기랑 일할래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수행기관은 또 수행기관 나름대로 또 이거 선정이 또 돼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나열했던 뭐 수출 바우처, 네. 뭐 중소기업 뭐 혁신 바우처, 네. 네, 뭐 혁신 성장 바우처, 네. 뭐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네. 네, 여기에는 저희도 이제 수행기관으로 지금 네, 등록을 해놔서 네. 네, 그렇게 좀 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수출 바우처도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중소기업 경영정보에서 경영정보로 우리가 이 바우처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이제 또 특허법인에서 잘 하고 계신 거를 네. 이렇게 하나씩 좀 알려줘 주는 그런 우리가 영상을 찍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수출 바우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수출 바우처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네, 말 그대로 딱 들으시면 네,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수출이기 그쵸,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좋아하는 기업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지금 막 원활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스타트업, 아니면 내수 기업, 네. 내수로만 매출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수출을 막 하려고 준비하는 기업들이라면 네. 이 수출 바우처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이 되게 좀 막연합니다. 네. 왜냐면 수출을 할 때 어떤 뭐 번역할 일도 많을 거고요. 네. 어떤 해외 인증을 받아야 될 일도 많고, 네. 아니면 이제 해외 어떤 바이어를 만나야 되니까 뭐 박람회를 또 어떻게 뭐 참여를 해야 된다라든지 네. 또 뭐 영어로 된 홍보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네. 그런 각종 비용을 다 지원해주는 네. 그런 어떤 바우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바우처로 그러니까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네. 뭐 지원 금액이 좀 센가요? 어때요? 그 지원 금액이 그러니까 그 최근에 공고가 다 났습니다. 처음에 산자부께 좀 공고가 됐고요. 네. 그다음 중기부 거도 났는데 네. 그 산자부에서는 뭐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비재 우수 기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업이 그냥 단순히 중소기업입니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대상 업종? 그 네네. 본인의 업종이 소부장의 어떤 네네. 업종 코드가 있어야지 거기에 또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맞습니다. 소부장. 요즘 소부장 많이들 내고 네네.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산자부 쪽에서는 그 밖에도 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바우처 사업들이 있고, 근데 중기부 거 같은 경우는 뭐 스타트업 부처 해가지고 뭐 내수기업, 뭐 수출 초보기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뭐 수출이 뭐 0에서 뭐 10만 불, 뭐 10만 불에서 50만 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기업 사이즈에 따라서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뭐 많게는 정말 1억 원까지 지원을 어쨌든 그 바우처의 어떤 그 가치가 그렇게 되고요. 근데 그 바우처를 쓰기 위해서는 자부담금이 근데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50에서 한 70% 정도. 그게 이제 정부 지원금이어서 만약에 70%의 정부 지원금이다. 근데 저는 만약에 3천만 원짜리 바우처가 됐다라고 하면은 37에 22, 2,100만 원은 정부가 이제 보조를 해준다는 의미고, 이제 9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내면 3천만 원짜리 그 쿠폰을 받아서 뭐 해외 특허라든지. 자부담이 되게 완전 싸진 않네요. 어느 정도는 있네요. 그래도. 그래도 이게 사실 요거를 꼭 뭐 좀 기업들 중에 본인의 사업에 집중을 좀 안 하시고 이런 것만 집중하시는 그렇죠.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들, 그러니까 자부담금이 있다라는 거. 근데 두 번째로는 이 금액을 일정 이상만큼 쓰지 않으면 또 페널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좀 염두하시고 나는 정말 수출로 이번에 좀 도약을 해야겠다, 그런 기업들이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그 K 비대면 바우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뭐 이게 뭐 교육이라든가 사업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자부담이 10%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자부담이 좀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출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내수, 수출이 0인 기업들도 우리 이거 당장 수출해야 되는 명분과 그런 어떤 그 뭐 해외 바이오와 막 계약을 했다라든지 그런 어필을 해가지고 지원 가능합니다. 스타트업도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특허와 바우처 사업과의 좀 관계하고 이런 개괄적인 내용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수출 바우처도 하나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거 말고도 바우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하나씩 좀 알려주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정부 지원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시는 업장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지원금들이. 맞습니다. 이거 받으신 분이 또 받으려고 하시지. 그렇죠. 뭐 수출 바우처 얘기했을 때 그게 뭐예요라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바우처란 단어 자체도 좀 생소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표권 등록하는 거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허랑 상표 등록이랑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뭐 일단 제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허권, 뭐 상표권, 디자인권, 뭐 실용실험권 이렇게 얘기는 일단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이라는 그런 권리 안에 그렇게 4가지의 어떤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특허권, 어떤 뭐 기술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특허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브랜드, 로고 이런 이름을 좀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나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컨설팅
네, 이런 거를 위해서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걸 정말 다 떠나서 예, 상표권은 정말 그 출생신고와 다름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제 뒤에서 이제 사례를 공유를 해 드릴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상표권 등록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 등기, 그렇죠. 예, 뭐 소재지 어디로 해야 되는지, 뭐 주주명부, 예, 뭐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지. 네네. 상표권 등록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게 커지죠. 그렇죠. 예, 본인도 네네. 그냥 한번 사업 해볼까라고 했다가 사업이 좀 예, 의도하지 않게 너무 잘 돼버리는 그런 네네.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네. 이제 내가 상표권 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제 그때 검토를 해보면 이제 누군가 받아 놓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사업 계속 열심히 하다가 예, 경고장 같은 걸 받아서 네. 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네네. 사업은 분명 먼저 했는데 네네. 상표권은 제3자가 늦게 했지만 네. 예, 역으로 내용 증명이 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 이렇게 뒤에서 모의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이거 안 해놨다가 자기 브랜드 뺏겨버리는 사례들이 꽤 많은 거죠. 맞습니다. 그럼 특허랑 이게 뭐 상표 등록이랑 어떻게 난이도를 좀 그냥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보자면 네. 특허가 조금 더 어렵다고. 그렇죠. 특허는 일단 그런 기술에 대한 이해를 일단 네. 함을 전제로 해서 그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명세서 이제 글로 풀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어떤 깊이나 난이도는 특허가 더 있고요. 상표는 그냥 어쨌든 업체에서 이미 다 정해 놓은 부분을 네. 그러니까 일단 상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이제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A라는 로고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로고를 걸고 뭐 카페를 운영할 것인지 네. 아니면 뭐 자동차 판매를 할 것인지 예, 이런 업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보만 주시면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상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난이도는 당연히 예, 특허가 더 네,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표를 등록하면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일단은 특허청에 똑같이 하는 맞습니다. 네. 특허청에 접수를 하시는 거고 네. 이제는 전자 등록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네. 뭐 특허청에 방문 안 하시고 네. 당연히 예, 그 컴퓨터를 통해서 예,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능한데 네.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뢰하지 않고 그 내가 내 사업 할 건데 네네. 예, 직접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뭐 등록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근데 어떤 지정 상품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뭐 전문가인 네네. 변리사와 네네. 꼭 논의를 하시고 네. 진행하시는 거를 아니 SNS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광고가 네.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네. 상표 등록 뭐 되게 저렴하게 해주는 예.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데다 맡기는 거는 그래서 어때요? 근데 아마 그런 광고를 네.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도 뭐 좀 네. 그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예. 근데 적어도 광고한 업체는 그래도 네. 아마 특허 사무소일 거고요. 네, 당연히 변리사가 아닌 분들이 하면 그건 좀 변리사법에 좀 네. 위배되는 게 있어 문제가 되실 거고. 워낙에 싸게 올리니까. 네, 근데 그게 그 뭐 숫자 뭐 4만 원, 5만 원 네.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되시는 게 네네. 그 각종 관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안내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클릭을 하게 네네네네.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네. 그렇게 하고 클릭하고 네. 실제 견적 받으면 네네. 뭐 이거 별도다 저거 별도다 해서 금액이 이제 아니 차 살 때도 옵션 붙이면 네네 네. 엄청 많아지는 비슷한. 그래도 차는 옵션가가 네. 예, 본래 처음 얘기한 것보다는 적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더 커지죠 이제 옵션이 더 비싸. 부르는 값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견적을 받아보시고 네. 하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상표 등록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상호 등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상호 등록도 아마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등기소에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뭐 상호 등록을 안 하긴 했지만 네네. 등기소에서 이제 상호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때 선별하는 거는 동일 지역 내에 네.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정도로만 살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상호 등록이 됐다고 해서 뭐 상표 어떤 침해 이슈가 없냐라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서울 지역의 상호가 뭐 이제 유일해서 네. 받았다고 이제 네네네. 치더라도 네. 뭐 제주도, 네. 뭐 부산 예. 이런데 동일 상호명이 또 거기서는 등록이 되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상호 등록보다는 네. 저희가 이제 상표권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표권은 이제 전국 범위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지역적 범위가 전국이고. 네네. 예. 여기서 말씀하신 상호 등록이라는 거는 우리 법인 설립 명이죠. 때 맞습니다. 법인명 올리는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거는 지역만 넘어가면 동일한 것들 막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 뭐 어느 회사는 지역별로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상표 등록까지 좀 하셔야 된다. 그렇죠. 네네. 네네.
그다음에 뭐 아까 이제 후반부에서 예를 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상표권 사례는 뭐 네. 너무나 많아서 네, 일단 뭐 가장 좀 최근 대표적인 게 이제 덥죽 사례고요. 덥죽, 네네. 네, 그 뭐 백종원 그쵸, 예. 씨의 그 골목 식당에서 예, 맞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예예. 아, 예,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송을 탄 거잖아요. 그렇죠. 예, 탔으니까 네. 이제 그런 상표 등록을 네.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브로커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게 언론 네. 매일매일 뉴스 같은 거 모니터링하고 네. TV를 보면서 네. 좀 그러니까 원래는 유명하지 않았죠. 예. 원래는 유명하지 않았던 상표가 갑자기 언론을 타게 됐을 때 네. 이게 되게 저명해지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그렇죠. 된 거를 네. 본인이 빠르게 포착하고 빠르게 이제 그 상표 등록을 본인이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아, 제3자가 그 방송을 보고 싹 해버린 아,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방송 나온 네. 다음 날인가 아마 접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포항의 그 이제 덮죽. 네. 그게 아무튼 뭐 덮밥이라는 것도 있고 네, 네. 아무튼 여기 나름대로 덮죽이라는 이런 신메뉴를 만드는 거였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권리를 미리 안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리 안 해놓으면 이런 여지가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기존의 그 뭐 원조라고 해야 되나? 네네. 거기는 이제 그 단어를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이게 또 이슈가 돼서 예. 특허청에서는 아무튼 요거에 대한 등록을 네. 또 이렇게 좀 여러 아, 다른 이유로 네네네. 좀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실제로는 상대방의 등록을 받아서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출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럴 수 있는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H.O.T. 네. 예, 저희 뭐 아이돌의 뭔가 네네. 거의 원조격인 네, 그렇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나요? 아, 네네. 네, 이런 이제 벌써 세대 차이가. 네. 네. 그래서 뭐 H.O.T.가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그룹이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이제 접었죠. 2001년도 네. 그렇게 접었던 걸로 알고 있고. 벌써 20년. 예. 그래도 이제 한 거의 17년 만인 2018년도에 네. 이제 잠실 저기서 뭐 콘서트 한다고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H.O.T.라는 그 단어를 걸지 못하고 예.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아, 그것도 뭐 누가 네, 그쵸. 상표 전 등록을. 어떤 뭐 기획사, 전 소속사의 네. 대표가 상표를 갖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17년 만에 네. 이제 콘서트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네. 이제 뭐 공연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권리 행사를 해서 네. 결국 H.O.T가 이게 아무튼 뭐의 약자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풀어쓴 그런 풀네임으로 결국은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네네. 하여튼 뭐 네. 뒤에가 뭐 티네이저 뭐 이건데.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H.O.T 세대. 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네. 또 요즘에 아무튼 이게 사례들이 뭔가 예. 유명세를 탄 부분이다 보니까 연예인들 다 빠질 수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유튜버들, 네. 예, 그 유튜버분들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채널명, 네. 네, 이런 것들도 사실 네. 상표를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도 그렇죠. 사실 저희 예. 딸이 있다 보니까 예. 저희 딸이 이제 뭐 캐리 언니라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유명하죠. 예, 아시죠? 네네. 예. 애기들 좋아하는. 예, 장난감 리뷰도 예, 하고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어떤 키즈 카페 예, 리뷰도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제가 워낙에 좀 못 데려다니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원래 캐리 그 이제 상표를 예. 이제 기획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뽀뽀뽀 같은 경우도 뭐 뽀미 언니가 막 1세대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그렇죠. 런 것처럼 이제 캐리 언니도 지금은 아마 3세대까지 온 걸로 알고 있고 예. 근데 그 1세대 언니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채널을 버리고 상표권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지금은 이제 지니라고 해서 그것도 뭐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아예 그 채널명을 변경을 해서 어. 그렇게 이제 유명 유튜버들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네네. 자기 거를 못 쓰게 되는. 이게 딱 그 케이스입니다. 예. 캐리 언니라는 이름을 못 쓰게 네. 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어 같은 거는 상표 등록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반적인 단어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많이 들어보셔서 예. 나는 뭐 일반 명사에서 안 될 거야라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단적인 예로 애플 네. 그거 상표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애플은 뭐 사과가 영어로 하면 애플인데. 네. 그러니까 일반 명사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는 워낙에 주지저명한 회사가 돼서 물론 예외도 있기도 한데 네. 근데 어쨌든 그 단어가
그 회사가 영위하는 업과의 관련성도 봅니다. 그러니까 네, 애플이 만약에 이분이 과일 장사, 네. 특히 뭐 사과를 유통하는 업자였다면 네. 당연히 이 상표 무조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사과업자들이 사과란 말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독점해버리면 네, 나 네. 뭐뭐 그렇죠. 팔아요 이래야 되니까. 네. 근데 사과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혀 관련성이 없잖아요. 아.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상표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일반 명사다라고 네, 해서 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희 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 명사 하는 분들. 네, 뭐 네. 커피 장사인데 커피. 예, 뭐 케이크 파는데 케이크. 예, 이런 식으로만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유튜버 중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길동이라 그러면 네. 그냥 의뢰에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홍길동 TV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상표 등록을 해버려. 그러니까 아무도 홍길동이라는 걸 못 쓰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약간 네. 또 유명인이나 이런 건 또 예외가 있긴 해요. 또 그런 그거는 좀 약간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게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 어쨌든 저희가 지정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업으로서 그런 또 유튜버 네네.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유튜버들 네네. 예, 그 꼭 이제 본인의 채널에 대해서 예, 등록 처음부터 등록될 만한 아예 이름을 만들어서 아. 꼭 상표 등록하고. 아. 예. 상표 등록을 아예 해놓고. 그렇죠. 시작하는 왜냐면 거고. 지금 너무나 유명해진 상태에서 이제 네네. 해야 된다고 그쵸. 하면 예, 유명해졌기 때문에 누군가 브로커들이 예, 다 해놓습니다. 네네. 좀 유명해질라 그러면 해야 되겠네. 예, 네,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면서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뭐 이게 이름 바꿀 수도 있고 한데.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늦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추천해드리는 건 네네. 진짜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만큼 당연한 절차로 그와 동시에 하라고 저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랑 예. 동시에 분하는 절차로 동시에 예. 진행해라.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보고 계실 건데 저희가 경영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네네. 중소기업 대표님들 입장에서 네네. 본인의 회사 네. 상표 등록 해라. 아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걸 안 하신다는 거는 네 출산하고 네. 예, 출생신고 정말 안 하는 네, 적입니다 정말. 예. 본인 회사 이름 그걸 상표 등록을 하셔라. 그냥 누구나 갖다 써도 된다라는 거를 오. 예, 그래요. 외부에 공표한 거나 다름없는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안 하신 분들이 엄청 너무 많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근데 대부분 제가 전화 받는 케이스들은 안 해놨는데 지금 하려니까 문제예요. 그 누가 경고증 네네. 보냈어요. 네. 이런 거예요. 저 이제 사업자 등록증 냈는데 상표 등록 좀 할게요. 이런 케이스는 네. 거의 없었고. 네. 그러니까 이걸 해서 뭔가 큰 이득이 생긴다기보다는 피해를 안 입게 그냥 내 위해서 사업 하는 거죠? 온전히 하는 거. 예, 그것만 해도 사실 되게 사실 네. 내 매출행위 외에 다른 업무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바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저희가 그 SNS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몇만 원에 이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뭐 특허 사무소에다가 이렇게 하면 의뢰를 하면 대략적인 어바웃하게 한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이게 의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뭐 저 기간이요? 아니면 아니 기간적인 이게 부분? 비용이라든가 뭐 네네. 이게 등록되는 것까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일단은 실제로? 상표도 우선 심사랑 네. 이제 음. 저기 일반 심사 네네. 그 두 가지 트랙이 좀 있고요. 네. 일반 심사는 그냥 신청해 놓고 네네. 그냥 기다리는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에 심사관이 이렇게 의견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네. 좀 이런 이유로 내줄 수 없다. 네네. 네, 근데 그걸 또 저희가 반박하면서 가는 절차인데 네. 뭐 1년 전후 네. 정도 시간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제 우선 심사는 좀 이제 급행료를 좀 더 예, 내고 예, 예. 신속하게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전후로. 이것도 기간이 그래도 꽤 걸리네요. 네, 그렇죠. 네, 뭐 바로 낸다 그래서 뭐 한 달 안에 그러니까 되는 이게 게 아니에요. 사실 특허랑 디자인하고 다르게 예. 상표는 심사관이 예. 일단 나는 이 정도면 내주면 되겠어라고 하면 네. 출원 공고 결정을 하는데 네. 그 공고라는 게 말 그대로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 그러면 이제 제3자가 보고 이의 신청을 또 걸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아, 의무적으로 2개월 네네네. 주게끔 돼 있어서 아. 다른 절차 플러스 2개월이 되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좀 약간 길어진다는 느낌이. 예. 비용은 뭐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대표님들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그래서 뭐 네. 이제 들어가는 각종 관람료나 이런 것들이 예. 있는데 러프하게 뭐 일반 심사기 같은 네. 경우는 뭐 한 60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00만 원 언더로. 네, 근데 우선 심사하시면 뭐 한 80에서 100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뭐빨 우선 심사로 하더라도 뭐 일단 100만 원 맥시멈. 100만 그렇죠. 원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네네. 혹시 뭐 다른 또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대표님들한테. 예, 일단은 진짜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네. 아마 뭐 나는 좀 그쵸. 다를 해야 거야. 되나? 네. 그러니까 B2C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B2C는 고객을 상대로 하시는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네네네. 온라인 쇼핑몰도 하시고 키워드 광고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하셔야 되고 네. B2B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B2B라고 해서 뭐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인지하기 어려운 그런 브랜드들이긴 네네. 하지만 네. 어쨌든 그 상표 안에 그 회사의 어떤 피와 땀, 업력, 네. 명성이 묻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뺏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하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듯이 네, 그렇죠. 네, 오히려 그거보다 좀 먼저라고. 꼭 하셔라. 사업을 한다고 하면 네, 네. 상표권 등록이 사실 1번이 돼야 되는 게 네, 맞는 네. 거죠. 네. 예. 또 뭐 상담이나 혹시 뭐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네. 밑에다가 또 이렇게 상담 신청 남겨둘 테니까 연락 주시면 또 변리사님이 친절하게 또 유튜브 보고 연락하시면은 또 더 친절하게 그렇게 네, 좀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